안녕하십니까. 도경 김문식입니다. 오늘은 해자추 원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 중에서 먼저 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월 하면은 이제 임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 중에 임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냥 해를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수를 우루라고 했고요. 계수를 우루라고 한다면 해 중에 임수를 바다, 해 중에 임수를 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해 중에 임수를 강과 바다로 나누었어요. 특히 이제 진에 있는 갑진년이니까 이제 진에 있는 수는 논밭에 머무는, 그렇죠. 논과 이게 먼저 들어요. 논과 밭에 머무는 지하수, 경작용이죠. 그러니까 실용 생활에 필요한 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진중의 계수를 지혜의 수라고 하죠. 지혜의 수. 요즘 말로 하면은 경영 전략적인 수라고 해요. 이걸 구태여 나쁜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꾀가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잔꾀를 부리네, 잔머리 굴리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전략적인 요소예요. 축이라고 했죠. 축에도 수가 들었죠. 축에 있는 수는 미래에,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에 쓸 수 있는 수죠. 녹아야 쓰니까. 그렇죠? 이 술에 물이 들어가면은 어디서 나와요? 이 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술에서 물이 들어가서 축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축에서는 지하수가 분출되어서 나오는 모양을 말하는데, 분출이 되려면 지하수라는 땅 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인데 자중의 계수가 되죠. 이걸 이제 지하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출이 되려면은 여기에는 병화가 있어야 돼요. 녹아야 올라오겠죠. 얼어있는 상태로 올라오지 않겠죠. 무언가 사람으로 따지면 목적이 있어야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병화가 없으면은 잠재력은 있지만 말로서 얼른 표현이 되지 않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금방 쓸 수 없는 지혜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뭔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얼른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많이 알고 있긴 한데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 그래서 축이 혼자 있을 때는 말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활발한데 누가 있으면은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병화가 있게 되면은 이제 잘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종류로 이제 수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수가 있는데 인간의 삼라만상
미치는,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자축은 수왕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강이나 바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이죠. 이것이 농사 짓는데도 필요해요. 농사 짓는데도 필요하죠. 강물은. 바다는 시장적 요소가 있어요.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해중의 임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는 이 해중에는 많은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속에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내력도 들어있고, 또 미래에 목을 키우고자 하는 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가 사주에 무토를 보면은 과거의 내력을 오랫동안 유지 발전시키는 저수지와 같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미래로 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술에서부터 축까지는 이렇게 미래를 여기에서는 이제 즉 말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미래를 말을 하고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중의 신금, 축중의 신금이 뭐예요? 미래에는 목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의 씨앗은 결국 어디서부터 나와요? 술중의 신금에서부터. 물이 들어가면 축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출중의 신금은 곧 축중의 신금으로 되어서 미래의 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이 있어야 미래에 쓰이게 되겠죠.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월은 대개 이제 그 과거의 내력을 이제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 비축하는 수가 이제 해중의 임수예요. 그러면 해중의 임수가 있고 목이 있으면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해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중에 이제 지장간에 목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가는, 해중에 목을 쓰려면은 천간에 토간이 되거나 해묘미 삼합이 있어야 되겠죠. 흔히 술이 있다는 것은, 사주에 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모든 흔적들을 거기다가 쌓아두거나 모아두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흔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와 같은 이제 그 개념인데, 여기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은 이제 의미나, 혹은 우리가 먼 길을 왔으니까 이제 지친 몸을 쉬어가는 어떤 휴게소와 같은 역할, 뭔가 이제 우리가 삶에 지쳐서 좀 쉬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그 휴양지와 같은 의미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 수련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물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목이 있으면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요. 미래에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목이 있어야 된다. 물론 기토가 있어도 돼요. 무토에 비해서 기토는 이제 작은 것을 하는 거죠. 가령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 분점을 낸다, 지점을 낸다, 뭔가 입점과 같은 것들은 다 기토가 주관하니까 요거는 알짜배기다 이렇게 봐도 돼요. 큰 것도 물론 있지만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기토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제 간목이 자라나면은, 혹은 을목이 자라나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가 묘를 보면은, 해가 묘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싹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양식장이라고 하거나 무슨 묘목을 키우는 종묘장과 같다거나 어린 물고기를 키우는 치수장과 같다. 뭐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목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간목이 투간이 되면은 이제 목적이 있어서 목을 키우고자 하는 이제 해가 있으니까 농업 용수로 사용이 된다. 목이 된다는 것은 이 목은 항상 목적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해 놓은 것은 해 중에 임수가 저수해 놓은 것은 목적이 있다. 지금 멈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지금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목적이 있다. 해 중에 목이 있는 것은 목적이 있다. 술에 목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해월에 태어나서 정간에 무토는 있지만 목이 없으면 뭔가를 한다고 해도 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주질 않아요. 써주질 않아요. 이 물을, 이 해중의 임수, 이 물을 토로다가 막으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목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이나 해월의 목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수월이나 해월의 목을 다 미래의 목적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지금 당장 쓰고자 하는 이제 목적도 있는 거예요. 먼 미래의 목적도 있지만 지금 쓰고자 하는 목적도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물을 막아 놨다면은 손님이 와야 되겠죠.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쓰기 위해서 막아 놨다면 손님이 와야죠. 이때 목은 손님이나 고객과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 당장 오는 손님과 같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술이나 해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술 속에는 항상 수가 들어가야 되지만 해 속에는 항상 토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과 토를 똑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둘 다 없으면 그냥 해중의 임수라고 하는 강물은 그냥 흘러갈 뿐이죠.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는 있지만 나는 놓치는 거죠. 시간 초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토가 있으면 토만 있다. 목은 없다. 그럼 토만 있으면 뭐예요? 기회는 잡았는데 목이 없으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죠. 목만 있고 토가 없다. 나는 미래의 계획은 세웠으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얻기가 힘들죠. 목을 얻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해월이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해중의 임수예요. 자에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의 꿈이나 이상은 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해월은 목적만 크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바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막상 해를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 별로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뭐 자식만 잘 가르치면 돼. 이러는데 며칠 후에 다시 들어보면 또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크게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라는 게 크기 때문에 그 삶이 윤택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자축 중에서 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자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 의미로 봤을 때 이때는 이제 한동지절, 계절적 의미로는 한동지절이라고 하죠. 한동지절. 추운 계절이라는 뜻이죠. 한동지절. 겨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자월이니까 동지란 뜻이죠. 동지. 겨울이 도착했다. 겨울이라고 하는 그 기점, 즉 말해서 동지가 되면은 동지를 기점으로 겨울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추워지는 계절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봄이 와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따뜻한 것을 만나게 돼요.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이라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죠. 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일양이 이제 일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양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요때는 가장 추울 때인데 가장 따뜻하게 하는 곳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하면 이제 그 고3과 같아요. 고3이니까 가장 크죠. 그런데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가장 추운 한동지절, 한한기온과 일양이 시작되는 따뜻한 기운의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크다와 가장 크다, 가장 작다의 분기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동지는. 그러니까 이 동지를 기점으로 일조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일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월은 엄청 춥지만 매우 따뜻하다. 이 말은 겉모습은 춥지만 속은 봄을 준비해서 따뜻한 것으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으로는 엄청나게 춥고 일양이라고 하는 따뜻한 기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춥죠. 그럼 엄청나게 추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월이 엄청나게 추우려면 금생수가 돼야 돼요. 금생수가 되어야 춥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지에는 추워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앞으로 따뜻해지려면 병화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자라고 하는 형태는 지하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되려면 토가 있어야 지하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중에 계수를 지하수라고 했는데 지하수가 되려면 토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지하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동지니까 자월은 동지니까 금생수로 추워야 되고요. 얼어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응결되어야 돼요. 금생수로 응결되고 수축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수축된 것이 나중에 풀어져야 되니까 병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풀어질 때까지 유지가 잘 되어야 되겠죠.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지하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지하수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월인데 괜히 올라와서 물이 얼어 터지면 안 되죠. 보존이 잘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비밀을 유지를 하려면, 자연이 지하수로 남으려면, 수가 지하수로 남으려면 토가 있어야 되겠죠. 토가 없어서 지하수로 남지 않으면 흘러서 사라지죠. 토가 없어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비밀이 세상으로 드러나 버리죠. 이렇게 금이 없고, 만약에 자월인데 병화만 있다. 금이 없고 병화만 있으면 한겨울인데 금생수가 없으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춥지 않으니까 봄인 줄 알고 나가서 왔다 갔다 하죠. 이 말은 낭비의 일색, 좋은 말로는 한량이다. 먹고 노는 사람이란 뜻이죠. 겨울인데도 춥지 않아요. 금생수가 안 돼서 춥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결국은 학생은 공부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한량이죠. 그래서 각자가 하는 일이 금생수가 있느냐 없느냐 다르겠죠. 그래서 자월은 결국은 금생수가 있어서 응결되어야 돼요. 하나로 모여야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로 응축되고 응집이 되어야 되니까 자월은 금이 많아야 특별한 인물이 돼요. 금이 없으면 춥지 않아서 좋을 것 같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졸업했는데 내가 뭘 공부했지, 뭘 배웠지, 이거 모르는 사람. 그리고 병화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무토가 있어야 기다릴 때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때를 아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지하수를 얼음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목을 키우기 위해서, 즉 해동된 수를 만들어야 수의 쓰임이 나타나죠. 그래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가 지나치면 어떨까요? 지나치면. 그러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지하에 가두니까 자기 생각이나 지식을 발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해가 떴지만 해를 가리고 있으니까 비추지 않을 정도로 깊이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아주 기묘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살아생전에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편이 달라지겠죠. 그런 금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많이 응축되어 있고, 토가 그것을 조절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가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토가 하죠. 이때 화는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같아요. 자가 가진 자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의. 글자의 어떤 의미를 말하죠. 자의. 자의. 이거는 이제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해서 아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아들. 자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되게 귀한 존재를 말해요. 귀한 존재. 귀한 존재를 지칭해요. 특히 이제 이 자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그러면 종적, 번식적 개념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가 종식을 번성하게 하려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응축이 되어야 되니까 반드시 금이 있어야 되고요. 응축된 것이 봄까지 보존이 되려면 토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이제 금생수, 병화, 토가 자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한다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물과 같고요. 특히 자중개수는 지하수와 같다. 이 자중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인간 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물이 임수를 만난다. 그럼 시장을 만나는 거예요.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해를 보면은 임수를 만난다가 아니고 해를 보면은 강물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비가 된다. 해 중에 임수를 만나면 바다를 만난 것이고, 그냥 해만 보면 강물을 만난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을 만난다는 것은 계곡물이 되는 것이고요. 진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논밭에, 개수가 논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되겠죠. 자가 자월에서 이제 자가 신을 만나면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금생수를 만나면 응결된 사고방식, 응축된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축을 만나게 되면 얼음을 만나는 거죠. 얼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는 응결된 상태다. 미를 만난다는 것은, 미는 땅속의 물이에요. 미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 말고 땅의 물이 되는데, 이거는 자취를 감추는 지하수예요. 즉 말해서 미의 개수가 있다는 것은, 자가 있다는 것은 지하수로서 자취를 감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은, 미에서 수를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으로 땅을 파야 되겠죠.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판다는 것은, 목이 땅을 판다는 것은 땅 속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소토라는 의미는 위에서 파는 게 아니고, 목의 소토는 밑에서,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소토라고 해요. 다음은 축을 하겠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 의미로 보면은 이제 이양이라고 하죠. 이양이라고 해요. 두 번째 양이란 뜻이죠. 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 물이 땅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지하에서 흐르고 있죠. 지하에서 물이 흐르니까 지하를 겉으로 표현한다면 계곡이 되는 거예요. 계곡. 지하에서는 물이 녹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얼음이 녹는 것은 산속 계곡이에요. 거기는 땅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계곡이 가장 먼저 녹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모양은 이제 계곡과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손으로 물잔을 받쳐들고 이렇게 들이는 모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계곡에서 물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이것은 이제 계곡물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분출되어서 흐르는 것 같다. 지하에서 물이 흐르고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때가 이 양이니까
온도가 높은 물이 아니고 뭐 아주 차가운 물이 흐르니까 이제 첫 발을 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는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시절인데 아직은 목이라고 하는 모양이 형체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금과 수의 은결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지하에 고여있는 귀한 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에 대한 이미지를 고여있는 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흐르기 위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흐른다까지 표현을 해도 되지만 흐른다까지 표현을 하려면은 사실 축을 중기가 지나야 흐른다까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중기가 지나면은 이제 조춘이라고 해서 봄과 같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흐를 때 이 쓰임새가 있게 흘러야 되겠죠. 쓰임새가 있게 흐르려면 먼저 병화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축월인데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흐르지를 않고 도리어 얼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월은 얼어야 되고 축월은 흘러야 되니까 병화가 먼저 있고 금이 있으면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이고 병화가 없고 금이 있으면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면 얼어붙었다. 축월인데 아직까지 화가 없어서 얼어붙었다. 그러면 이미 했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준비했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축월은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물이 흐르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흐르면 계속 흘러야 되니까 금이 있어야죠. 금생수로다가 수가 계속 가야 되니까 이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응축된, 응결된 것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이 없으면 나의 과거는 없어요. 내가 대학은 졸업했는데 전공을 못 살려.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했는데 결혼은 저 사람하고 해요. 물론 새 것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가 더 많죠. 금이 있어야 부모 복도 있고 금이 있어야 선생님 복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과거의 것이니까. 그 금생수를 받아야 자질도 아주 우성인자를 물려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월과는 다르게 축월에는 병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으로 흘러야 되겠죠. 만약에 목이 없이 축월에 목이 없이 그냥 흐른다는 것은 그냥 바다로 흘러가니까 목적 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뭐 있어요? 병화가 있어서 이제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녹아야 되겠죠. 녹아서 이제 금이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게 흘러야 되는데 그 목적은 목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봐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병화가 없이 금이나 목이 있다는 것은 마치 얼음 위에다가 축월이라고 하는 얼음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목이 없으면 목적이 없어져요. 그냥 무작정 흐르기 위해서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하다가 말아야 돼요. 축월에는 목이 꼭 있어야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이 없으면 내가 결혼은 했는데 부모는 못 된다. 아버지는 할 수 있지만 부모는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부모 노릇은 하는데 학교형 노릇은 하지 못한다. 축월인데 금이 없다는 것은 과거가 없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없다. 금을 녹여야 과거의 것이 나오고 그것이 유산도 되고 또 목을 낳아야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축의 가장 위대한 선후관계, 시간적 선후관계가 되죠. 금이라고 하는 과거, 목이라고 하는 미래, 병화라고 하는 내가 이룬 업적, 이 세 가지가 뭉쳐져서 축이 가장 위대해지는 거죠. 축은 이 셋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이 세 가지를 다 쓰지 못한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내 자신이 쓰는 거고요. 이렇게 스승이나 부모나 전에 것을 활용하거나 전에 세운 전공이나 전에 세운 업적을 그대로 내가 유지를 하려면 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금이 있다는 얘기는 곧 금생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생수. 요거는 이제 금생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금이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금생수를 해야 된다. 목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생수, 금이 있으면 당연히 금생수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병화가 없으면 금생수가 되지 않아요. 목이 없으면 또 금생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하나가 없으면 세 가지를 다 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갖고 싶으면 목을 가져라. 목이 없으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할까요? 자식복이 없다라고 할까요? 만약에 화가 없고 금만 잔뜩 있다. 그럼 과거는 있는데 미래로 연결이 되지 못하니까 과거를 가지고 슬피우는 여인이 되겠죠. 과거를 잊지 못해서 과거가 한스러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엄습한다. 화가 없어서 금만 많으면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 중에 있는 기토는 병화가 있어야 생을 할 수 있는 토가 돼요. 축 중의 기토는 그러니까 나중에 쓸 토, 미래에 쓸 토, 생토에 생토, 생을 할 수 있는 토, 목을 키울 수 있는 토, 살아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축중 기토에서 금이 녹아서 나무를 키워야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토가 되죠. 그러니까 화가 있어야 살아있는 토, 그리고 목이 있어야 활용이 되는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만 있으면 자질은 뛰어난 사람인데 목까지 있으면 자질을 활용하게 되겠죠. 화만 있고 목이 없으면 자질은 뛰어난데 활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자질이 있네, 뭐 능력이 개발되었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축중에 있는 기토를 소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있어야 소토가 되었네 안 되었네를 따지는 거예요. 목이 있으면 자질이 개발된 것이니까 목이 소토되니까 목국토를 이제 자질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질이 있는 것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국토라는 의미는 자질 개발이다. 언제? 축월의 목국토는 자질 개발이다. 자질을 개발하려면 목으로서 활용이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자질이 커야 되니까 커야 되는 것은 병화가 주관하고 이것을 이제 발생이라고 하죠. 발생. 목생화를 발생이라고 해요. 그 발생이라는 말은 이 발생이라고 하죠. 발생. 목생화를 말하는 거예요. 목생화. 병화를 말하는 거죠. 정화나 인화라고 하고요. 이 발생이라는 것은 성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성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 생토,
축중의 기토는 생하는 토, 살아있는 토, 목이 있으면 활용할 수가 있다. 금이 있어야 그 능력이 뛰어나니까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축중의 기토가 가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해자축으로 우리 초급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2월 15일 날, 원래 2월 8일 날 개강을 하기로 했는데 2월 9일 날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월 15일 날로 개강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실력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임상반 같은 경우는 이제 격국과 일간,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태가불급에 의한 억구영신을 통한 이제 임상을 주로 할 거예요. 지금 하는 이 임상은 명리학의 마지막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분들은 이 초급반도 하시고 임상반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초급반만 하셔도 돼요. 하셔야 돼요. 실력이 되지 않는데 임상반에 들어오시면 그거는 낭비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내가 명리학을 한 3년 했다 그러면 초급반부터 들으세요. 이 초급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명리학의 90%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명리 공부 10년을 했어도 처음 들어보는 논리가 나올 거예요. 그만큼 기초, 초급반이 중요해요. 임상반 아주 중요하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현장으로 나가야 될 선생님들, 앞으로 강의와 이제 상담을 직업으로 삼아야 될 선생님들,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실지 몰라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뭐예요? 운인 거예요. 운. 여러분들이 공부할 운이 왔으면 이러한 기회가 바로 이제 수생, 공부를 해야 될 운이라면은, 원래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을사년부터 옥생화운이죠. 그러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화가 오게 되면 쓰러 나가는 것이 되죠. 물론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제2의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업에 계시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리학의 그 기준은 있잖아요. 초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주가 너무 넓어서, 물론 용신이라고 하면은 용신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원령의 개념, 용신의 개념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 활용폭은 굉장히 넓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도 사람과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생화극제라고 하는 이 다양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10년쯤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상반은 이제 격국과 오행과 용신이 이제 완벽하게 알아져야 격국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격국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간을 하는 거예요. 원령을 완전히 터득한 다음에 일간을 가요. 그러니까 성격이다라고 하는 건 격의 성격이 있고 일간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일간의 성격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격이 성격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격이 성격되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성격되지 않았고, 일간의 성격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성격되지 않았느냐, 그걸 본 다음에 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 잘못된 삶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이냐, 이걸 공부해야죠. 잘못됐네, 이 사주 못 쓰네, 그러면 안 되죠. 못 쓰는 사주 없죠. 내가 못 쓸 뿐이지.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를 알아야 상담이 되겠죠. 사주 버렸네, 뭐 이러고 말면 어떡해요. 좋네, 그러고 말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제 그 기승전결을 가지고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임상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임상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 이론이 성립이 되어 있어야 이제 임상반을 들으실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임상반부터 덥석 가면은 여러분들은 후회하시게 돼요. 어려웠어. 이해가 안 됐어.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반이 있죠. 기초반을 초급반이라고 해요. 요거 40만원이에요. 40만원. 20강에 40만원. 임상반 요거 50만원이에요. 금액을 왜 먼저 쓰는지 아세요? 20강에 굉장히 싸다는 뜻이죠. 너무 싸요. 여기서 뭐 이걸 혜택이라고 하죠. 혜택. 언제까지? 수강 기간 내내 플러스 7일. 수강 완전히 끝나고 7일까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 나는 시간 없어 공부 못해 하면 핑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제 나이가 이제 있고 제가 폐이식 수술을 해서 이제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몰라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공부를 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